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을 4월 9일로 순차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진단에서 온라인 개학 관련 이슈를 교육자 입장에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이윤경 서울 지부장이십니다. 이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온라인 개학이다, 뭐 수능 뒤로 미친다, 아주 어제 그냥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 지부장님은 애들이 몇 학년이나요? 네, 큰애가 대학생이고 네. 둘째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 대학생은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휴학 중이어서요. 휴학 네. 중이세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대학생 그렇고요. 어떻게 온라인 어제 개학을 한다는데 이제 중3이 바로 제일 해당이 먼저, 되겠네요. 네. 4월 9일. 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의 온라인 개강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좀 반대도 좀 했고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르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3, 고3이 급하니까 먼저 개학을 하는 거는 이해를 네. 하겠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학년이라서 제일 네. 먼저 개학을 하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좀 네. 우려가 많습니다. 네. 혹시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개강을 어떻게 하겠다? 그 중3에 연락이 자세히 왔습니까? 어떻게 한다? 네, 학교 알림이하고 문자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하니까 학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과 학교가 알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런 정도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부장님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변에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네. 제가 학부모 회장 작년에 학부모 회장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일반 학부모들 의견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론 온라인으로라도 개학을 해야 이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이 조금 네.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네. 있어서 네. 뭐 최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라도 해야 되지 네.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로서도 마냥 애들을 집에만 있게 할 수가 없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그러는데 가장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이제 온라인 개강을 이제 4월 9일 하게 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제 격차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이 온라인 환경이라는 게 네. 다 똑같지 않을 테니까 네. 소외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 이런 면에서 격차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지금 나온 대책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뭐 연령에 따라서라든지 과목에 따라서라든지 또 뭐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더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이제 휴가를 활용하고 돌봄 휴가를 활용해서 거의 다 뭐 썼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린아이가 공부를 위해서 더 쉬어야 된다면 쉴 수도 없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학습 도우미를 뭐 집으로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뭐 여기저기 맡기기 바쁜데 그랬을 네. 때는 이 온라인 학습 기기를 계속 들고 돌아다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그나마 또 그 온라인 학습 기기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네. 예, 한부모 가정 중에 이제 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예, 그러한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나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주거나 빌려주는 이런 게 돼야만 되겠죠? 그렇게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학습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네.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당장 9일날 개학하는 대상인데도 네. 조사를 안 했다라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9일 날 계약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다자녀 같은 경우도 조사가 뭐 4명인데 1명만 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4명의 아이를 둔 네.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죠? 네. 요즘 3명, 4명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조사를 하고 지금 이 온라인 개학을 발표를 한 건지 누구한테 조사를 한 건지 학부모들은 좀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죠. 네. 뭐 정부는 이제 나름대로 교육부가 조사를 이제 했으니까 했다고 보고 반대 여론도 좀 있었겠지만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히 뭐 조부모들만 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조선 데는, 가정이나 네.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굉장히 좀 제대로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네, 조선 가정도 그렇고 이제 다문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다문화 과정에. 네, 그리고 이제 특수아동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리고 그 도서 산간 지역이나 농산촌 이쪽 네. 같은 경우도 학력 격차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이제 좀 소외되기 쉬운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네. 그냥 너무 일반적인 그리고 대도시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다 갖춘 학생들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보완 대책을 학부형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게 압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다 갖춰서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챙길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지난번에 국무총리 지시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을 때도 네. 네,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 그 작년에 갖고 있던 학부모 회장의 연락처라든지 학우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낸 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론 수렴을 할 때도 교육부가 이미 뭐 학부모 온누리라는 사이트도 개설을 하고 있고 네. 시도교육청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네. 왜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걸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아니 일부 학부모한테 일부 학부모만? 예, 그러니까 연락하기 쉬운 갖고 있는 연락처로만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예, 그러면 그런 여론 항의를 수렴이 받았죠.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전체 그 학부모 수와 그다음에 네. 그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네. 네, 학부모 의견이 이렇다라고만 나오는 거죠. 네. 중3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고3, 뭐 자녀분이 중3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고3의 경우에는 수능이 이제 2주가 미뤄졌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뭐 재수생과의 격차도 클 거라든지 또는 부족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날 거라든지 이런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고3 학생과 네. 학부모일 겁니다. 네. 정부가 이제 정시 확대를 발표를 한 이후에 네.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해서는 사실 재수생이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출발 자체가 아예 늦어져 버렸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고등학교에만 얘기를 할 뿐이지 대학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또 입시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방책은 하나도 마련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고3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가뜩이나 작년에도 그 교육 때문에 입시 때문에 그렇죠. 아주 뭐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네.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올해 그런 사태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공교육 무용론까지 확대가 되면 결국 그 대학 때문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뭐 그런 걱정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입시를 바로 바꿀 수는 없을 듯하고요. 지금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3월에 이미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만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미 좀 했을 법한 시간이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3인데 선생님 목소리도 못 들어봤다는 학부모도 많아요. 참 그럼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3주체가 같이 네.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도 네. 모자를 판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어떻게든 현재 제도에 끼워 맞추려고만 거기에만 네. 급급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아까 이제 입시 제도는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비상 상황에서 불가능한 게 뭐가 있을지. 네. 지금 뭐 전시라고 할 정도니까 비상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수능도 그냥 이렇게 자격고사화해서
고졸 검정고시처럼 그렇게 난이도를 낮춘다든지 자격고사화해서 네, 패스 여부 정도 네, 그렇게 한다든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정도만. 네. 그리고 사실 변별력에 대해서는 대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대학도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모든 걸 이제 고등학교 현장으로만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그게 좀 불만인 거죠. 수능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가르면 대학이 뽑을 때 좀 상당히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대학이 고민해야죠. 대학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워낙에 간섭을 대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해요.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도 대학 위주로 많이 가죠. 네, 대학 네. 위주로 사실은 다른 나라 미국처럼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네. 수능을 뭐 2번 이상 여러 번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 점수로 지원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는 수능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고 네.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꽤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뭐 온라인으로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학년들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한테 40분 앉아 있으라는 거는 거의 아동학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들에 대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사실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네. 선생님들한테 어떤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네. 예, 무조건 이제 공문으로 다 내려보내고 예, 일률적으로 뭐 출결은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 예, 수업 수강은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에 박힌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나오신 분들 중에도 전남의 상황과 서울의 상황이 다르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상황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좀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가르치시는 분들의 기계에 대한 적응도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계를 많이 다루시는 선생님도 있고 적게 다루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학부형도 있다고요? 사실 콘텐츠에 대한 거는 굉장히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EBS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네. 아이들에 맞게 어떤 식으로 맞춤 지도를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고 네.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콘텐츠를 제대로 이렇게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부분은 잘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시범 강의를 올려놓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중에 학습지를 개발해서 그걸 공유해서 올려놓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집단 지성으로 충분히 다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교육에서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뭘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가 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와 좀 다른 나라도 지금 온라인 교육을 좀 시작한 나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 회원 중에 사실 네. 북경에 가서 지금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 예, 회원이 있어요. 자녀가 네. 초등학생인데 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이제 학습지라든지 자세한 걸 다 이렇게 넘겨줬었는데 네. 제일 이제 부러운 게 어쨌든 그 아이들 소통방과 학부모 소통방을 따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계속 그 아이들의 학습 지도와 학부모들의 그 생활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 소통방, 네. 학급방, 또 학부모방 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이제 100%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라고 못하지 않을 텐데. IT 기술은 우리가 뛰어난데 그렇죠. 네.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좀 우리가 좀 떨어지나요? 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도 더 네. 뛰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좀 학부모에서 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에서 좀 교육부에 좀 건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안 불러주시던데요. 안 불러줘요? 네. 혹시 그 대학생 이제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네. 한 말씀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금을 좀 깎아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과연 합리적인 주장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변에 대학생들한테도 네.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제 그 질적인 차이나 이 부분은 사실 대학 교수님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 강의를 그대로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 등록금이 사실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네. 제일 불만이 어쨌든 그 강의의 질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네. 학과에서 촬영 장비라든지 편집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들을 불러서 직접 찍어서 올린다든지 네. 자막도 좀 넣고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서비스를 해주면서 등록금을 환불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은 그 퀄리티, 질이 그렇죠. 별로 따라오지 않으면서도 등록금이나 요구에 대해서 좀 인색한 그런 경우. 네, 네. 근데 대학도 그러는데 중고등학교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과제만 내주고 했는지 체크만 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도 있으시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한 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가 이렇게 있는 집 그렇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1시간만 봐도 그렇죠. 굉장히 해로울 텐데 네. 하루에 몇 교시를 막 계속 봐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사양으로 왜 학생들한테 다 정부에 다 나누지를 뿌려주고. 못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원래 학생들한테 책정됐던 네. 예산 중에 휴업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급식이라든지 네, 그렇겠죠. 네. 안전공제라든지 네. 학교 운영비라든지 네. 그리고 지자체 예산 중에도 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예산도 이제 자치구별로 한 15억 정도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태블릿 PC를 IT 기기를 1인, 좀 해주면 1인 1 좋겠는데. 태블릿을 네. 지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어쨌든 유해 사이트나 이런 걸 다 차단하는 기능을 담아서 그렇게 좀 지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방송을 아마 정부 관계자가 듣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이윤경 서울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